녹화가 진행이 되고 중지를 누르면 미디어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녹화된 내용은 이 배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이렇게 녹화된 내용을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HTML만으로 웹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기능도 함께 추가를 할 거고요. 녹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 아주 간략한 코드 몇 줄만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화면을 보여드리면 녹화를 눌러서 웹캠이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녹화를 한 후에 중지를 누르면 녹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녹화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녹화 보기를 누르면 웹캠이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방금 녹화한 내용을 웹M 파일 확장자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실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코드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먼저 index.html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보일러플레이트를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느낌표를 사용해서 집어넣고, 래퍼라는 div 태그를 하나를 총 감싸고 거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이렇게 세로로 나열을 할 거고요. 버튼 랩과 뭐 비디오 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버튼 컨테이너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고, 버튼 컨테이너 안에는 버튼이 총 3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녹화, 그리고 중지, 녹화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버튼은 A 태그로 처리를 할 겁니다. A 태그로 다운로드. href 속성은 일단은 필요가 없고요. 클래스만 일단 다 부여를 할게요. 자, 다운로드 버튼. 그리고 나머지 녹화랑 중지, 녹화 보기도 클래스를 다 부여를 해줄게요. 녹화는 record 버튼, 중지는 stop 버튼, 그리고 녹화 보기는 play 버튼이 되겠죠. 이렇게 버튼을 4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비디오 컨테이너 안에는 각각의 제목과 그리고 비디오 태그가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총 2개의 div가 필요하고요. 아이템, 자, 비디오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2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h2로 프리뷰,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라고 한글로 적도록 할게요. 비디오의 아이디는 프리뷰라는 아이디를 가진 비디오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src 속성은 이따가 자바스크립트로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토플레이와 뮤트 속성을 일단 제공을 해서 저희가 녹화되는 동안에 소리가 따로 뭐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뮤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토플레이도 일단은 속성을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가 아닌 리코딩, 이렇게 2개를 만들고 이거를 제가 라이브 서버로 보면서 코딩을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스타일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기왕이면 카메라.css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링크를 걸어서 카메라.css 걸어 주시고, 자, 전체 초기화하는 마진과 패딩을 0을 줘서 딱 달라붙도록 이렇게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도록 하고, 스타일은 HTML과 바디의 높이를 100%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래퍼의 높이도 100%인데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줘서 넘치는 부분은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플렉스 디렉션을 통해서 컬럼으로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도록 해주실게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 위치하기 위해서 align items를 센터를 주고, 그 후에 justify content도 센터를 줘서 위아래로도 정중앙으로 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디오 컨테이너. 네, 이 부분은 네, 스타일을 해볼게요. 비디오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 마찬가지 플렉스를 줘서 좌우로 정렬. 넓이는 한 550 정도 주고 패딩은 네, 1램 그러니까 16픽셀 정도를 일단 집어넣고요. 저티파이 컨텐츠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줘서 550 안에서 적절하게 여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 아이템에 H2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를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로 오도록 하고 비디오 아이템에 비디오 태그는 일단 보더를 줘서 영역을 확인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네, 영역이 이 정도 먹고 있는데 비디오 비율을 여러분들이 딱 맞게 만드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작게 250 픽셀의 높이는 한 188 정도 하니까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단 조정을 하시고요. 오토로 주셔도 되고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서 한 거고요. 버튼도 디자인을 넣을 건데, 자, 버튼 태그와 A 태그는 보더를 일단 없애고, 폰트 사이즈를 일단 14픽셀로 고정을 시키고, 백그라운드는 샵 CCC 정도로 해서 약간 회색을 주고요. 패딩을 네, 위아래로는 0.5램 그냥 한 8픽셀 정도 놓고 좌우로는 16픽셀 정도 넣어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포인터를 줘서 네, 클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호버 이벤트랑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돔을 가져와야 되니까 돔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코드 버튼, 녹화 버튼을 각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이벤트를 걸어야 되니까 저희가 돔을 각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셀렉터, 리코드 버튼. 자, 이게 총 버튼이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스탑 버튼, 그리고 플레이 버튼,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4개의 버튼을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과 플레이 버튼, 다운로드 버튼. 자, 이렇게 4개의 버튼에 대한 돔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비디오 플레이어도 하나씩 있어야 돼요. 미리 보는 프리뷰 플레이어와 그리고 리코딩을 볼 수 있는 리코딩 플레이어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플레이어는 비디오 태그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ID 선택자를 통해서 프리뷰 아이디를 가진 프리뷰 플레이어와 리코딩 플레이어 이렇게 2개의 비디오 태그를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도움은 다 선택이 됐어요. 자, 이벤트를 하나 선언해주고 리코드 버튼에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직접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여기 실행하는 함수를 따로 빼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functions 누르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비디오 스타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비디오가 스타트가 돼야 되니까 비디오 스타트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 콜백으로 비디오 스타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비디오 스타트를 할 때 웹캠을 사용할 때 저희는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콘솔 로그 저장을 하고 F12번 눌러서 얘를 밑으로 보낸 다음에 녹화를 누르면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적용을 안 시켰네요. 자, 스크립트 SIC는 camera.js 적용을 하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미디어 디바이스는 MDN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카메라와 마이크와 같이 현재 연결된 미디어 입력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터에
내비게이터에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get user media라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인자로 옵션을 보낼 거예요. 비디오는 true, 그리고 오디오도 true 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된 구문을 타게 되겠죠. 스트림이라는 값으로 받게 되고요. 이 스트림을 콘솔 로그를 통해서 어떠한 값이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클릭을 했더니 자, 미디어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는 허용 권한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걸 허용을 해주시면 접근이 성공을 하면서 스트림이 찍히게 되겠죠. 자, 스트림. 네, 이런 식으로 스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스트림을 저희 바로 비디오 태그에 연결을 시켜주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리뷰 플레이어에 src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태그에 src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스트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화면이 나올 거예요. 녹화를 누르고 네,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녹화 기능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로 멀티라인을 입력을 할 거고요. 자, 프리뷰 플레이어에 일단 비디오를 연결을 했고, 이거는 단순히 보여주는 용도이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코더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따로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record, start record는 스트림을 객체로 받을 거고요. 스트림을 인자로 넘겨 받을 거고, 그래서 start record 함수를 호출을 하고, 프리뷰 플레이어에 들어있는 capture 스트림을 보내서 start record 안에서 그 내용을 받은 후에 이거를 처리를 할 겁니다. 네, 이 캡처 스트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미디어 리코더라는 객체를 불러와서 녹화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const recorder는 new media recorder 인스턴스를 실행을 해도 되지만 이거를 저희가 중지를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뺄 거예요. 이 변수를 let recorder는 일단은 초기화를 하나 시켜 놓고요. 그리고 녹화된 내용을 어딘가에 담아야 돼요. 담기 위해서 recorded chunk라는 배열 데이터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리코더에 new media recorder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스트림을 바로 여기에 넘길 거고요. 그리고 리코더에 on data available 이라는 메서드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바로 여기 실행되는 내용이 데이터가 available 되면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벤트를 데이터로 받아서 이 이벤트의 데이터를 바로 여기 record chunk, 저희가 녹화할 내용이 담기는 변수 안에 푸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푸시를 시켜주는데 바로 이벤트의 데이터를 푸시를 시켜주면 녹화된 내용이 여기에 담기게 돼요. 그리고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리코드 청크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탑 리코딩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스탑 리코딩은 따로 파라미터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프리뷰 플레이어를 일단 멈춰야 되겠죠. 일단 이 스타트 리코딩 함수를 일단 잠시 주석을 처리를 해서 녹화가 시작되지 않고 미디어가 정상적으로 닫히는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src 오브젝트를 일단 콘솔 로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녹화를 누르면 미디어가 실행이 되고, 네,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중지를 누르면 중지를 이벤트를 걸지를 않았어요. 네, 이벤트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리코드 버튼이 아니라 스탑 버튼에 클릭이 이루어지면 스탑 리코딩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녹화를 누르고, 녹화가 진행이 되고 중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src 오브젝트가 찍히게 되는데, 이 비디오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미디어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서 저희가 get tracks를 하게 되면, 여기 프로토 안에 들어있거든요. get tracks를 하게 되면 관련된 트랙 정보가 나오게 돼요. 자, get tracks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한 다음에 화면이 나오고, 자, 중지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정보와 비디오 정보 두 가지의 트랙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제 스탑을 시킬 겁니다. 이거를 스탑을 시킬 건데, 이거는 현재 배열 형태로 지금 반환이 되고 있죠. 그죠? 배열 형태로 반환이 되니까 for each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트랙을 중지를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for each를 통해서 트랙이라는 인자로 하나 받아주시고 각 트랙을 스탑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녹화되고 있는 이 리코더, 녹화 귀를 바로 스탑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도 스탑을 시키고 녹화도 스탑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녹화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고 비디오가 나오고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탑에 에러 난 거는 제가 이거를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냥 널 상태로 스탑을 시켜버리니까. 자, 이번에 녹화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녹화 내용이 여기에 담길 거고요. 리코디드 청크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자, 리코디드 청크도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녹화를 누르고, 자, 이렇게 녹화되고 중지를 하면 닫히고, 리코디드 청크 안에 열어보니까 블롭이라는 게 담겨 있죠. 블롭은 미디어 객체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따가 여기 오른쪽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할 거예요. 자, 이 리코드 청크를 만약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녹화 보기를 누르게 되면,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탑 리코딩이 아닌 플레이 리코딩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플레이 리코딩을 하게 되면, 일단 블롭이라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이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src를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블롭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본다고 한다면,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 블롭이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보통은 제가 국내 블로그는 사실 많이 안 보고 원문으로 된 거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내 블로그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분께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내용도 이해하기 편하고 또 알기 쉽게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검색을 하면 이분이 작성하신 게 많이 나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블롭을 보면, 블롭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의 줄임말이고, 사운드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법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블롭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const recorded 블롭은 new 블롭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블롭을 만들 거고요. 이 블롭의 첫 번째 인자로는 저희가 녹화된 배열을 넘겨줄 거고요. 두 번째 인자로 타입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비디오의 web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비디오를 확장자로 보낼 거고요. 그러면 그 블롭의 타입에, 블롭 타입 속성에
바로 이게 들어갈 거예요. 웹M은 저희가 웹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동영상 확장자이고요. 나중에 뭐 mp4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처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웹에서는 화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웹M 확장자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코딩 플레이어의 src는 비디오 태그에 src 속성을 강제로 여기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거는 바로 URL create object URL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recorded 블록을 src 형태로 URL 형태로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rc를 연결을 하고 recording player를 비디오 태그에 강제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플레이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녹화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녹화를 누르고, 자, 이렇게 녹화된 내용을 중지를 하고, 그러면 녹화된 내용은 이 배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녹화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자, 이렇게 녹화된 내용을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녹화를 하고 다시 또 녹화를 하게 되면 얘를 그냥 다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초기화 시키지 말고 리코딩이 시작이 될 때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녹화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인데, 다운로드는 저희가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A 태그로 마크업을 했어요. A 태그에 크롬 기준으로 다운로드 속성을 주면 어떤 링크된 href로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겁니다. 그거는 리코딩이 실행이 될 때 그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버튼의 href 속성은 바로 이 record src, 저희가 만든 URL create object URL로 만든 URL을 href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내용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에 다운로드 속성에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파일 이름을 그냥 recording 하고 그냥 날짜 정보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new date 객체를 소환을 해서 날짜 정보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장자 명도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녹화를 누르고, 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중지를 하고, 녹화 보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네, 이렇게 주소가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주소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네,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나오는 내용,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만으로 녹화 녹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물론 시중에 아주 좋은, 상당히 뛰어나고 좋은 전문적인 그런 녹화 녹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면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미니 프로젝트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웹캠을 다룬 김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페이스 API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페이스 AP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라이브러리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직접 다루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TensorFlow JS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Face API JS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저희 프로젝트에 좀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하고 녹화된 내용을 뭐 얼굴을 인식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날 잘 보내세요.